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앞에서 리스트 인터페이스에서 설계한 그런 여러 가지 메서드, 앱스트랙 메서드겠죠. 다 그런 메서드들이 어떤 일을 하도록 설계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우셨잖아요. 그럼 이제 실제로 그걸 구현한 클래스로 대표적으로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번 강좌에서는 어레이리스트랑 벡타라고 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레이리스트입니다. 어레이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 클래스예요. 자, 그럼 이 클래스는 배열처럼 수집한 원소, 우리가 컬렉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저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배열처럼 수집한 원소를 관리하고 저장 용량을 동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캐패시티를 동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데이터를 계속해서 추가해주거나 또는 그 데이터들을 막 삭제하면 그때그때마다 메모리 공간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저장 용량과 데이터의 크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사이즈, 여러분들은 저장 용량은 까먹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이즈가 데이터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앞에서 그 리스트 인터페이스 안에서 설계된 앱스트랙 메서드들을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어레이 리스트로 실제로 객체를 만들어서 그 메서드들을 한번 하나하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레이 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객체. 리스트는 인터페이스니까 구현 클래스 갖고 만든 거예요. 그걸 가지고 A 리스트 1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부터 숫자를 다 따라가야 되니까 실제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티저라고 하는 놈으로 제네릭 타입이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소리가 되는 거죠? 이 리스트 객체는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타입만 저장할 수 있고 크기를 계속 가변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동일한 타입은 무슨 타입이 되는 거죠? 인티저 타입이 되는 거죠. 동일한 타입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제네릭 타입에서 그 제네릭 타입 T를 인티저로 정해놨으니까.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T 대신에 2를 씁니다. 엘리먼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 컬렉션, 집합 객체에서 원소를 나타낼 때는 2를 주로 많이 써요. 뭐 T라고 쓴다고 해도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는 사이즈를 구하면 뭐가 될까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사이즈를 구하면 처음 객체 만들면 사이즈는 0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add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더할 건데 인티저 타입으로 전환되었으니까 인티저라고 하는 타입만 계속 추가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3과 4와 5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이제 3개로 늘어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사이즈를 구하면 데이터는 3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출력해 볼게요. 진짜로 A 리스트 1이라고 하는 것에서 데이터가 지금 3, 4, 5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하는 방법은 get 메서드, 아직 배우지 않은 get 메서드 갖고도 폼을 돌릴 수는 있지만, 또는 for each 구문을 쓸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냥 객체를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객체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프린트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to 스트링을 호출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아예 명시적으로 to 스트링을 호출하라고 해놨으니까 그냥 이게 그대로 호출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3, 4, 5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리스트를 그대로 출력한 결과입니다. 내가 3, 4, 5를 집어넣었으니까 3, 4, 5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순서대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대로 0번, 1번, 2번 이렇게 add라고 하는 메소드로 그냥 집어넣게 되면 항상 뒤에 붙는다고 했었으니까요. 이게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add를 했는데요. 1번에다가 6을 집어넣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0번, 1번, 2번이라고 했는데 1번 위치에 뭘 집어넣냐면 6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 1번과 2번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6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4, 5는 오른쪽으로 밀려난 형태가 됩니다. 그럼 현재까지 결과가 3, 6, 4, 5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list2라고 하는 새로운 객체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여전히 얘는 또 사이즈가 0이겠죠. 이 시점에서는 사이즈가 0일 겁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add1과 add2를 했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2개가 들어갔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보세요. 이 상태에서는 사이즈가 2가 나올 거고요. 요건 사이즈가 0일 거고, 요땐 사이즈가 1일 거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 겁니다. 자,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뭐 했습니까? add all 했습니다. add all 하고 나서 여기 컬렉션을 바로 집어넣습니다. 리스트 1 기억하시나요? 리스트 1은 앞에서 만든 리스트 객체였었잖아요. 자, 앞으로 가볼게요. 리스트 객체 1이 마지막으로 저장하고 있는 게 3, 6, 4, 5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통째로 add all이라고 해가지고 집어넣겠다고요. 그러면 3, 6, 4, 5가 여기 뒤에 붙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1, 2, 3, 6, 4, 5. 그러니까 리스트 객체를 통째로 내가 리스트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특정 위치에다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새로운 객체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 array list 3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객체를 만든 거죠. array 3 만들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1과 2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또 똑같이 새로운 객체에다가 처음으로 1과 2를 집어넣었으니까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에 1과 2 이렇게 들어간 상태일 거란 말이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1번 인덱스에다가, 다시 말해서 1번 인덱스니까 이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 위치에다가 A리스트 3을 집어넣어라. 심지어 자기가 자기를 집어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1, 2라고 하는 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1, 1, 2, 2 이렇게 나오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addall이라고 하는 것은 컬렉션 프레임워크, 리스트 컬렉션 안에다가 리스트 컬렉션을 또 집어넣는 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set입니다. set이라고 하는 건 요 인덱스 위치의 값을 바꾸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앞에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 A리스트 3라고 하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마지막 결과가 하나하나 둘둘입니다. 이게 A리스트 3라고 하는 결과물이었었어요. 그러면 자, 하나하나 둘둘. 그럼 여기 하나하나 둘둘이라고 하는 결과가 마지막 결과입니다. 이게 지금 저장되었던 결과입니다. 그 상태에서 1번 인덱스를 뭐로 바꿔라? 5로 바꿔라. 그럼 1번 인덱스, 여기 0번, 1번, 2번, 3번이니까 1번 인덱스를 지우고 5로 바꿔라. 3번 인덱스를 6으로 바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 5, 2, 6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배열이랑 되게 똑같죠. 그러니까 실제로 크기가 자동으로 왔다 갔다 변한다는 걸 제외하고는 배열이랑 결국에는 같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출력하면 1516 잘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결과에서 remove 1 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고민 좀 하셔야 되는데 이 1이라고 하는 건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지우라는 걸까요? 아니면 1번 인덱스를 지우라는 걸까요? 자, 1번 인덱스를 지우라고 하는 거였으면 5가 지워질 거고요. 2를 지우라고 하는 거였었으면 요 놈이 지워질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array list라고 하는 놈은 인티저를 저장하고 있는 건가요? 인트를 저장하고 있는 건가요? 모든 제네릭 폼은 인티저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만 저장할 수 있다 그랬었죠. 다시 말해서 그냥 기본 자료는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숫자 2를 쓰게 되면 인덱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1번을 지우라는 소리지 1이라고 하는 놈을 지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1번이니까 0, 1이니까 5를 지우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진짜로 1을 지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로 1을 지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실제 지울 때는 명확하게 인티저 객체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new 인티저 2 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2번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 2라고 하는 데이터가 지워지는 겁니다. 일부러 제가 이게 좀 혼돈할 수가 있어서 일부러 스트링으로 안 하고 숫자로 했는데요. 인덱스를 가리키는 건지 데이터를 가리키는 건지를 꼭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클리어 명령 내렸습니다. 클리어는 모든 데이터를 한 방에 지워라 라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클리어가 호출되고 나면 모든 데이터는 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보를 추출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데이터가 A리스트라고 하는 놈은 클리어 명령을 수행해가지고 데이터가 텅텅 비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A리스트.is empty라고 해서 비어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당연히 true를 리턴하는 거죠. is empty라고 하는 건 true 아니면 false를 리턴하는 명령입니다. 자,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뭐 앞에서 여러 번 했으니까 금방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은 empty가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데이터를 하나 집어넣고 두 개 집어넣고 세 개 집어넣습니다. 그럼 1, 2, 3, 세 개가 들어가 있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데이터를 읽어봤더니 당연히 1, 2, 3이 순서대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사이즈를 찍어봤습니다. 그럼 사이즈는 당연히 뭐가 나와요? 3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까지 짠 코드에서 제가 어느 지점이든지 간에 사이즈 출력하는 코드를 집어넣게 되면 여러분은 답을 다 쓸 수 있으셔야겠죠. 자, 이제 3번입니다. set만큼 중요한 게 get이죠. 내가 데이터 저장했으면 꺼낼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자, 만약에 0번째 데이터, 1번째 데이터, 2번째 데이터를 꺼내고 싶으면 이때 데이터 get이라는 메서드를 쓰고요. get 다음에 인덱스, int 값을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 그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주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가 0번,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인덱스 데이터니까 데이터를 꺼내 보겠습니다. 0번 데이터는 얼마예요? 1이겠죠.
1번 데이터, 2번 데이터는 각각 2와 3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숫자인지 인덱스인지 데이터인지 인덱스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출력할 때 물론 get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출력을 이렇게 하나하나 할 수도 있지만 form을 돌릴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사이즈라고 하는 걸 가지고 리스트의 전체적인 크기를 알아 가지고 올 수가 있으니까 form이라고 하는 놈을 가지고 for를 돌려서 사이즈 get만큼 돌리면서 get i를 출력하게 되면 0번째는 1, 1번째는 2, 2번째는 3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겠죠. 바꿔 얘기하면 내가 프린트 라인에다가 리스트 객체를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출력도 할 수 있고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내가 폼을 돌려서 이렇게 get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고요. 자, 때에 따라서는 내가 이것만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레이 리스트의 데이터가 1000개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딱 5개의 데이터만 알고 싶어요. 그때는 get 써야죠. 이렇게 프린트 라인 가지고 1000개를 볼 필요가 없을 테니까 두 가지 다 할 줄 아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하나씩 끄집어내 가지고 와서 처리하기 때문에 get 메서드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리스트를 배열로 바꾸는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그 리스트라고 하는 것의 공통특성 얘기하면서요, 메서드를 얘기하면서 실제로 리스트를 배열로 바꾸는 것에 대한 메서드는 좀 자세하게는 구형 클래스 파트에서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메서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array, to array라고 해서 여기 뒤에 매개 변수가 없는 게 있고요. 매개 변수로 t타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없는 경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얘는 toArray라고 하는 놈의 메서드의 출력값이 항상 오브젝트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1, 2, 3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고 있거든요. Alist라고 하는 게. Alist를 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0번, 1번, 2번 인덱스가 되는 거고요. 그 인덱스에 각각 값이 1, 2, 3이 저장되어 있는 게 바로 ArrayList입니다. ArrayList3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ArrayList라고 하는 객체는 이거죠. 이 ArrayList라고 하는 객체는 어떤 타입이었냐면 리스트인데 리스트 중에서 제네릭 폼이죠. 인티저라고 하는 것을 저장하고 있는 제네릭 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티저만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 객체가 AList3였고 그 AList3에 실제 지금 저장되어 있는 모양새가 1, 2, 3 이렇게 저장이 되어져 있는 꼴이었단 말이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배열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리스트 인티저라고 하는 걸 배열로 바꿨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리스트 인티저로 바꿨으면 인티저 배열이 나오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 지금 오브젝트 배열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toArray라고 하는 요 놈이 사용을 하게 되면 타입이 무조건 오브젝트로 한정해서 배열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나와도 상관이 없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죠.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순히 출력만 할 거다라고 한다면 굳이 인티저로 다운캐스팅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는요, 내가 만약에 인티저 타입으로 저장된 리스트를 바꾸고 싶어요. 배열로.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경우는, 많은 경우는 인티저 배열을 원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왜 인티저로 바꾸는 경우가 많냐면, 물론 오브젝트로 바꾸면 이것만 돼도 상관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지우고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리스트 하고 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타입을 A 타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A 타입으로 A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물론 객체도 지정하고 뭐 주절주절 지정을 해놨겠죠. 자, 그럼 제가 이 A라고 하는 놈은 분명히 리스트입니다.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타입은 A라고 하는 타입의 원소들이 쭉 저장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클래스 A 배속에는요, ABC 메서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나는 실제로 A 타입의 데이터를 10개 저장을 하고 그 10개 저장한 데이터들의 ABC를 호출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걸 배열로 바꿨다고 쳐볼게요. A.toArray 매개 변수가 없는 이 array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얘가 나는 A 배열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나오고 뭐 어떻게 나온다고요? 오브젝트 배열로 나온다고요. 오브젝트 배열로 이렇게 나온다고. 오브젝트 배열 타입으로
B가 됐든 C가 됐든 어떤 참조변수 형태로 타입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끄집어내는 타입은 A 타입이에요, 오브젝트 타입이에요. 배열에서 데이터를 끄집어내면, 하나씩 끄집어내면 얘는 오브젝트 배열이니까 오브젝트 타입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A 타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그렇게 끄집어낸 하나의 데이터에서 A, B, C를 호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브젝트 배 속에는 A, B, C가 없거든요. A, B, C는 어디 있냐면 A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 밑에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이터 배열에서, 오브젝트 배열에서 데이터 하나 끄집어내면 오브젝트 타입일 텐데, 그 오브젝트 타입을 A로 캐스팅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A, B, C를 호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간 불편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를 극단적으로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거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도 또 조금 비교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new integer zero라고 하는 걸 집어넣고요. 배열인데 배열의 크기를 0으로 집어넣습니다. 조금 특이하네요. 두 번째 거, new integer 5라고 집어넣습니다. 5개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세 번째 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array list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얘는 지금 3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1, 2, 3 이렇게 3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t 타입으로 실제 인티저 타입을 집어넣어주면 나는 지금 원하는 건 이거거든요. 리스트 인티저라고 하는 놈을 인티저 배열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결과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내가 집어넣고 싶은 인티저 타입을 그냥 집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물론 리스트 인티저니까 인티저 배열로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만드는데 배열로 지금 몇 칸을 만들었습니다. 5칸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5칸짜리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당연히 초기화하지 않았으니까 흰 메모리에 들어가는 초기화하지 않은 모든 참조 객체는 디폴트 값으로 널이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도 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5칸짜리를 만들었는데 실제 데이터는 몇 칸이에요? 리스트는 3칸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 2, 3이 저장이 되고요. 나머지 두 개는 널이 그대로 있는 게 요 세 번째 예제인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두 번째 예제는 뭐가 다른 내용인 거냐면요. 이번에는 인티저 크기가 0입니다. 인티저 크기가 0이면 조금 헷갈리니까 이걸 1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는 몇 칸을 만드는 겁니까? 한 칸짜리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 데이터는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배열에서 인티저라고 하는 것만 취하고, 다시 말해서 너가 인티저 배열을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지가 배열 3개짜리를 만들어서, 이게 딱 들어갈 수 있는 배열 3개짜리를 만들어서, 인티저 배열 3개짜리를 만들어서 각각을 집어넣은 다음에 호출합니다.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결과가 딱 3개짜리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엔 리스트의 개수와 배열의 개수가 맞춰진 상태로 나오는 거죠. 언제? 내가 집어넣은 배열의 개수가 작으면, 내 데이터 가지고 있는 데이터보다 적으면 실제로는 배열이 늘어나지 않고 기존 배열을 지우고 지가 알아서 배열을 새로 만드는 거겠지만 개념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큰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큰 개수를 집어넣으면 앞에서부터 집어넣어주고 작은 걸 집어넣어주면 그거를 키워가지고 데이터 다 집어넣어준 다음에 리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1번과 2번 두 사이의 비교 아시겠어요? 그 얘기를 주절주절 말로 써놓은 게 4번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케이스가 이겁니다. new integer zero. 그러면 제로는 아예 한 개도 아니고 데이터가 0개입니다. 무조건 리스트의 개수보다 많겠죠. 같거나 많겠죠. 이렇게 하면 항상 리스트랑 똑같은 크기의 데이터를 출력을 해줄 겁니다. 이해가 가셨어요? 그런 형식으로 쓰는 것이 바로 13-1의 to array. 그러니까 적게 쓰는 경우입니다. 아니면 아예 정석적으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A 리스트라고 하는 지금 3를 쓰고 있죠. 그거의 사이즈를 구해가지고 온 다음에 그 사이즈의 개수만큼 여기다가 탕 집어넣어주면 항상 배열의 크기랑 리스트의 크기가 이미 맞춰진 상태에서 매핑이 될 테니까 항상 그래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죠. 이거 안 하려고 그냥 0이라고 하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 배열을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array list입니다. array list 가지고 리스트에서 설계한, 리스트 인터페이스에서 설계한 모든 메서드를 한 번씩 다 써봤습니다. 의미도 설명해보고 실제 데이터도 다 알아보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벡터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벡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일단 벡터라고 하는 것도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구현한 클래스다. 거기까지는 일단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레이 리스트랑 벡터랑 공통점도 있을 거고요. 다른 점도 있을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정말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벡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벡터라고 공통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 리스트랑의 공통점은요. 동일한 타입의 객체를 수집한다. 이건 사실 어레이 리스트와의 공통점이 아니라 리스트의 설계 규칙이었죠. 동일한 타입만 저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모리 동적 할당한다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데이터를 추가, 변경, 삭제하는 등의 메서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스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레이 리스트도 리스트를 상속받았고요. 벡터도 리스트를 상속을 받았었으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리스트의 특징은 어레이 리스트한테도 갔을 거고 벡터한테도 갔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어레이 리스트와의 공통점이 아니라 리스트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거. 자, 문제는 다른 점이죠. 이거 기억하시라고 지금 이 PPT가 있는 겁니다. 자, 다른 점은요. 모든 메서드가 동기화 메서드로 구현됐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실제 A5 문서에서 캡처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메서드에서 remove라고 하는 건 데이터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메서드라고 했었죠. get이라고 하는 건 가져오는 메서드입니다. 그거 이외에 set이나 add나 add all이나 이런 메서드들을 쭉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메서드가요. synchronized 되었습니다. 자, synchronized 되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소리죠? 동기화 되었다는 소리죠. 동기화 메서드로 만들어졌다는 소리는 또 더구나 동기화 메서드는 동기화 파트 때 배우셨지만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시면 이 동기화 메서드는 어떤 객체로 락이 걸리는 거죠? 키가 걸리는 거죠? 디스 객체죠. 동기화 블럭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떤 객체의 키를 쓸 건지를 명시적으로 쓰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동기화 메서드는 항상 디스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도 똑같은 키를 쓰기 때문에 누군가가 get을 쓰는 동안 누군가가 remove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동일한 키로 잠기는 거니까 이만큼이 동일한 키로 잠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메서드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get을 하는 동안 누군가가 remove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두 개의 스레드가. 자, 이 리스트 객체를 공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스레드 1이라고 하는 것과 스레드 2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객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스레드 2가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해요. 0번 데이터 나한테 주세요라고 가지고 읽으려고 하는 찰나에 다른 스레드가 지금 그 0번을 지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동기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동기화를 하면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해도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get이든 remove든 동시에 액세스할 수가 없으니까 get이 끝난 다음에 remove가 실행이 되던 remove가 실행된 다음에 get이 실행되던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 끝나야지 되는 거니까 이게 동기화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자, 혹시라도 지금 설명드리는 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스레드의 동기화 파트를 좀 잠깐이라도 보시고 다시 이 얘기를 들으시면 훨씬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정리하면 어레이 리스트랑 벡터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기능적으로는 완벽하게 동일한데 단 하나의 차이점은 모든 메서드들이 동기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멀티 스레드에서 사용해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어레이 리스트는 동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레이 리스트 객체는 멀티 스레드에서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리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리죠. 심지어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도 있을 거고 엉뚱한 결과값을 출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레이 리스트는 싱글 스레드에서 쓰고 벡터는 멀티 스레드에서 써야 되겠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간혹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벡터는 싱글 스레드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까? 멀티 스레드에서만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당연히 싱글 스레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스레드에서도. 멀티 스레드에서도 사용 가능하니까 싱글 스레드에서도 당연히 사용 가능하죠. 다만 이렇게 사방팔방 동기화되어져 있을 때는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 그랬었죠. 그리고 약간 프로그램이 무거워진다 그랬었죠. 자, 그런데 그거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단일 스레드에서 벡터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멀티 스레드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벡터를 써야 되는 거고 단일 스레드만 내가 사용할 거다. 거기서만 이 객체가 이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벡터를 쓸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똑같이 벡터에서도 각각의 메서드를 구현한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하지만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예제를 혹시 보셨으면 PPT 나눠드린 걸 보시면 PPT 제공한 걸 보시면 PPT랑 한번 틀린 그림 찾기를 해보세요. 틀린 그림이 뭔지. 결국에는 내가 어레이 리스트로 만들었던 걸 벡터로 만들었다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벡터로 만들면서 참조 변수를 A 리스트에서 벡터 1으로 바꿨다는 것만 제외하고요. 나머지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능은 어레이 리스트와 동일하고 멀티 스레드가 적용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것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add 메서드 더하는 거고요. add 인덱스 가지고 데이터를 중간에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dd all 가지고 컬렉션을 직접 집어넣을 수가 있고 통째로 그 컬렉션조차도 특정 인덱스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et 메서드 가지고 특정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삭제할 때 remove를 사용할 수 있는데 특정 인덱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특정 인덱스를 없앨 수도 있고 특정 데이터를 없앨 수도 있고 클리어 가지고 완벽하게 모든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전혀 없었을 때는 isEmpty 갖고 true인지 false인지를 리턴할 수 있을 거고요. 사이즈 갖고 크기 재울 수 있습니다. get 메서드 가지고는 특정 인덱스의 위치의 데이터를 꺼내올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스트를 배열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매개 변수가 없는 toArray라고 하는 걸 가지고는 오브젝트 타입만 항상 리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내가 입력 매개 변수로 t 배열을 집어넣게 되면 이 t 배열이랑 동일한 배열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때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컬렉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보다 큰 배열을 집어넣게 되면 앞에서부터 집어넣고 작은 크기의 배열을 집어넣게 되면 알아서 지가 그거랑 똑같은 크기, 다시 말해서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또는 벡터가 가지고 있는 크기랑 똑같은 크기의 배열을 만들어서 그 타입으로 리턴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얘는 오브젝트고 얘는 인티저라고 하는 타입으로 출력이 된다. 그거가 가장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구형 클래스로 어레이 리스트랑 벡터 배우셨죠? 모든 메서드 사용하는 방법 완벽하게 다 동일합니다. 뭐만 다르다고요? 벡터는 멀티스레드에 안정하도록 모든 메서드가 싱크로나이즈드 되어졌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